6일 전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을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재구속이 된 이후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겁니다. 어제 특검 브리핑 듣고 와서 이 소식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피의자 윤석열 또는 그 변호인은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입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지금 구치소에 두 차례 인치 지휘, 그러니까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실로 데리고 나와라라는 지휘를 내렸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면 구치소도 특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대법원 판례에 의하게 되면 구속영장 자체 이제 구인을 하는 효력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뭐 교도관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강제로 데려오려고 하면 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제 그 교정 당국에서 이런 걸 이제 거부를 하게 됐을 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까지 데려올 수 있을지 여부는 사실 이제 그건 교정 당국에 이제 달려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응할 수 없다라는 이제 결국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특검 입장에서도 더 이상 사실은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교정 당국에 대해서 뭐 압박을 하고 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뭐 특검에서 다시 한번 구인을 시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은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이제 거부를 하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면 네. 특검 입장에서도 뭐 강제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방문 조사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나머지 이제 관련된 뭐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기소를 하는 방법, 뭐 조사 없이 기소를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서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방문 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른 방법들을 찾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버티기가 지속된다면 그냥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특검은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재 변호사님, 이런 경우 흔하진 않을 거잖아요. 이렇게 버티거나 이런 게 아무나 일반인은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수사기관을 향해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심리일까요? 윤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버티기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미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소환 조사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최소 20일은 구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가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 1차, 2차 소환에 이제 응하는 그런 부분은 안 그러면 체포되고 구속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사에 응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그리고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그런 인물들의 진술이 일부 변화하고 있고 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게 할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이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꼭 합리적인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당장은 특검의 수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결국 만약 기소가 되고 재판으로 간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내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당장은 이렇게 조사를 좀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꼭 유리한 선택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구속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지만 이제 구속이 된 마당에서는 더 이상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인 것 같고 얘기를 들어보니 그리고 할 얘기가 있거나 또 소명할 일이 있다면 법정 가서 하겠다 뭐 그런 의지도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구치소 밖으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인데 또 황당한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입국한 모스탄 한국 이름은 단현명이라는 그 교수인데 오늘 접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들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또 만날 수도 있다 언급을 이 모스탄 교수도 했었는데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This country exists for you. Your voices and your actions inspire me. I want to encourag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its peop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helping to restore Korean democracy.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say to President Yoon? So I want to encourage him. I want to comfort him. I want to express my appreciation for him. Maybe try to communicate to him how much support he has amongst the people here in Korea. Maybe I can also talk with him about how I might be able to help him. 자, 지금 들으신 대로 보스탄 교수는 만나고 싶다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측에게 먼저 나 접견 가능하냐라고 문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 문의를 받은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접견합시다라는 화답을 하면서 오늘의 접견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이 접견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나 또 보수 지지층에서는 이 만나는 게 맞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뭐 이런 불편함, 불안함, 뭐 우려스러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윤주진 위원님.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 나름대로 정말 고군분투했던 국민의힘이 왜 어떤 부분에서 좀 좌절했느냐.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를 관람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24시간 선거운동을 해도 그 뉴스 하나로 도배가 되면 지지율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민주당 후보는 오늘 그냥 선거운동 하루 쉬어도 되겠다. 아하.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게 정말 이 보수의 발목을 잡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 위험한 그런 음모론입니다. 이게 네. 계속 늪처럼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윤 전 대통령이 모스탄 대사 만나는 부분 이 자체가 안 그래도 지금 바닥을 기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을 더 낮출 수 있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네. 이 모스탄 대사 뭐 과거에는 나름대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특히 보수층들이 뭐 미국에서 뭔가 우리나라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의 주요 인사가 방한했다. 이런 뉴스만 보고 이게 진짠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거든요. 네. 미국 내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견을 전면 금지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지금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보니 접견까지 금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그 때문에 조금 전 말씀드렸던 모스탄 교수와의 오후 4시 20분에 오늘 접견 또한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는 부분입니다. 자,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접견 금지했다. 이런 조치도 임주혜 변호사님, 특검은 할 수 있는 거였군요. 그렇죠. 이전에도 한번 이 접견이 금지된 조치가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족과의 면담도 불허한다. 이런 이야기 기사로도 접하신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수사에 협조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접견을 허용하거나 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높다. 뭐 이런 판단 작용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인 이 과정에서 이렇게 접견도 금지하고 압박함으로써 스스로 나와라. 수사에 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특검 측이 이런 조치를 단행했다고 봅니다. 압박하기 위한, 그러니까 접견할 자격도 없다. 뭐 이런 차원의 어떤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접견, 그러니까 일반 접견, 저 접견은 변호인 접견은 가능한 상황인 그렇죠. 거죠? 변호인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권리죠. 당연히 변호인 접견은 받고 방어권 차원에서는 보장해줘야 되는. 그렇죠. 그 이후의 절차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조사를 받으려면 변호인과의 어떤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일반 접견이 금지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접견이 금지됐다. 과연 그 조치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은 수사에 응할까? 이경 변호사님, 저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수사에 또 협조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그 수사 기관에 그동안에 응했던 부분은 이제 구속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게 컸을 것 같은데, 네. 구속이 되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본인이 이제 협조를 해도 결국은 이제 기소가 될 거라는 걸 이제 알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도 이제 법조인 출신이니까 더 그런 걸 잘 알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접견을 제안을 했던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도 또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모스탄 교수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해외로 좀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자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그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에서 나오고 있는 입장이 출정해서 이제 조사를 받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것은 건강상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는데, 네.
또 이제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으면서도 이제 접견은 또 이제 받아들이겠다고 해달라는 게 좀 약간 모순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 정치적인 그런 이제 뭐 행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란 특검에서는 그냥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공범들이 있고 네.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일반 접견을 금지를 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로 갔는데 결국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차단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일반 접견을 금지 조치했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